오천은 어떻게 소비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최진석 기자님 잘 부탁드립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KBS 창원에서 일하고 있는 최진석 기자라고 합니다. 네, 우선은 그 제목이 이제 어촌은 어떻게 소비되는가. 근데 저희가 미디어의 관점에서 어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이제 올해 초에 해양 경제 분야를 담당을 하면서 이제 어촌에 관해서 취재를 하다가 그 경남 통영에는 추도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에 물메기가 유명한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물메기가 더 이상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 어촌 계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이런 잡히지 않는 내용을 좀 취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촌 계장님이 대뜸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자들은 왜 물메기만 물어보냐, 지금 바다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때부터 이제 어촌을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특집 기사를 쓰게 됐고요. 그 이제 특집 기사의 제목이 통계의 경고 어촌 소멸이라는 기획 기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물메기 덕장이고요. 이제 이거는 전혀 이제 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이제 어촌 계장님께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좀 그 취재 방식이 잘못됐다고 느낀 다음에 썼던 특집 기사들이 이제 뭐 뜨거운 바다, 텅 빈 물속, 체험 휴양마을 포기, 그리고 살고 싶은 섬, 기반 시설 없으면 소멸된다,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심층적인 기획 기사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썼는데 이렇게 반응이 나쁘진 않았지만 쓰고 나서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왜 통계로 경고를 했을까? 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내용을 이제 보도를 해야 되는데 통계로만 경고를 하니까 막상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좀 가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다큐로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이제 본사에 제가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다큐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다큐의 제목이 그 소멸 최전방 어촌이 사라진다라는 제목이고 이제 지금 편집을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언론은 이 어촌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를 하고 기사를 생산해냈는지 그 리포트 하나만 보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남해 멸치잡이 배들이 금어기를 마치고 일제히 조업에 나섰습니다. 은빛 만선을 꿈꾸며 출어한 배에 최진석 기자가 함께 탔습니다.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남해의 사랑도 앞바다. 멸치잡이 배들이 무리지어 바다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멸치 탐색이 끝나자 어선 두 척이 길이 700m의 그물을 양쪽으로 펼쳐 멸치떼를 몰아넣습니다. 30분 뒤 끌어올린 그물 안은 은빛 멸치떼들로 가득합니다. 무게가 700kg이 넘습니다. 이렇게 잡힌 그물 속 멸치들은 곧바로 진공 펌프를 통해 바로 옆 가공선으로 옮겨집니다. 멸치는 물 밖으로 나오면 바로 죽기 때문에 이렇게 건져 올리자마자 펄펄 끓는 소금물에 삶습니다. 보시면은 어업인들한테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멸치 처음 잡으러 가서 멸치 잡는 방식을 설명을 하고 멸치는 얼마나 잡혔는지, 많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이런 거는 어업인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닌데 언론에서는 매년 이제 첫 출항을 나간다 하면은 항상 취재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기사가 제가 찾아봤는데 매년 똑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처음 멸치를 잡이 촬영을 나갔던 당시에는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고요. 그리고 선배들이 항상 뭐 바다에 이런 어촌에 촬영을 나간다라고 하면은 항상 하시던 말씀이 그냥 바다도 구경하고 뭐 쉬다 와. 그리고 멸치 이렇게 배 위에서 삶아서 바로 먹으면 되게 맛있다. 요런 조언만 많이 들었거든요. 항상 그래왔는데 언제부터 그랬는지 예전 기사 이게 2003년도 기사인데 요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미로 시리에 빠졌던 울릉도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주 수입원인 오징어 잡이가 한창입니다. 복창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가 진 뒤 울릉도 앞바다는 불야성입니다. 오징어 잡이 어선들이 밝힌 불빛, 이른바 어화입니다. 미끼를 문 오징어들이 물을 뿜으며 올라옵니다. 모처럼의 만선으로 태풍 피해로 멍들었던 어민들의 마음도 한결 가볍습니다. 많이 잡히면 좋지요. 가격이 조금 다운되더라도
지난 태풍의 영향으로 울릉도에선 오징어 잡이가 예년보다 20일가량 늦어졌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요란한 기계형 속에 오징어 잡이 작업은 밤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실 어종만 달라졌지 완전히 비슷한 구도의 기사거든요. 항상 그래 왔었는데 이제 저도 최근에서야 올해 해양 경제를 담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문제 의식을 갖기 시작해서 이제 좀 더 다르게 바라보자고 생각을 해서 올해 한 봄부터 계속해서 이 어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고 이제 다큐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큐를 제작하면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제가 발견한 특이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업인들이 한 20명이 넘는데 거기에 한 70%는 방송에 출연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출연이 됐냐면은 이게 그 어영차 바다라는 그 올해 이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방송인데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은 나올 텐데요. 그 제목이 이제 작고 아담한 섬추도 여기는 황금 어장이에요. 이런 내용을 해서 이 어르신께서 살고 있는 모습을 짧게 보여주면서 노부부가 이 아름다운 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짧은 영상인데요. 보면은 여기 자막을 보시면 뭐 들어온 결정을 아주 잘했죠. 지금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라는 내용을 이렇게 자막이 인터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랑 같은 날은 아니지만 정말 비슷한 시기에 여기를 추도를 한 4번을 들어갔는데 항상 물 부족 문제로 들어가서 취재를 했는데 그 와중에 이 촬영을 이 어르신께서 하시고 이런 멘트를 한 걸 보고 되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촬영을 했고 이분들은 올해 초부터 섬에서 더 이상 지하수에서 물이 뽑히지 않아서 정말 고생하고 있어서 저한테 너무 힘들다고 말했는데 다른 방송에서는 만족하고 있다라고 나오니까 정말 놀랐거든요. 제가 인터뷰한 영상을 한번 일단은 이분이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 짧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이 기해서 이 통에다가 물로 받아놓고 이래가 지금 쓰고 있어요. 일단 물로 받아놓고 이렇게 끓여가고 있어요. 일일이 다 끓여서 쓰셔야 돼요. 예, 이래가 끓이가 묻고 우리가 또 쓰기도 하고 물이 지금 오물이 찌꺼리 엄청 많아. 이 어쩔 수가 없어. 이 물이 귀하다 보니까 먼지가 들어가고 이래갖고 지금 쓰고 있어요. 이래 바다 안 쓰면 시내 사람들은 수도를 쓰는데 우리들은 수도를 할 수가 없어.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오늘 잡아온 병어를 씻으러 가시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인터뷰한 내용이랑 지금 옷이 똑같습니다. 옷이 똑같은 이유가 지금 세탁기를 돌릴 수 없어서 손빨래를 하기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옷을 입고 계시는데요. 아까 그 파란 물탱크에서 그 떴던 물을 자세히 보니까 지금 모기 유충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를 끓이지도 않고 그냥 병어를 손질한다고 씻으셔서 저희를 대접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씻으셔서 주셨는데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이걸 어차피 빗물을 모아서 이렇게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놀랐던 부분은 분명히 이 모습들을 그쪽 촬영팀도 봤을 텐데 거기에는 전혀 담기지 않고 되게 섬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노부부가 되게 만족하면서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이렇게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나 더 보시면은 그 앞서 어영차 바다에서 말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 소외됐다고 봐야죠. 내 고향을 찾아왔는데 아름답게 살라고 노년에 65살까지 내가 요 들 때 55이라 그러면 나만키 편하게 아름답게 살라고 왔는데 아름다운 섬이 아니고 말하자면 폐허되는 섬이라고 봐야 돼. 사람이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물이 인생을 좌우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지우하는 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물 자체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나도 지금 살기가 싫어가지고 나도 지금 밖을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생각을 이 조시로 계속된다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
에서는 정말 이 섬과 어촌에 대해서 항상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는 게 사실 관행처럼 되어 왔고 그렇게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같은 현장을 갖고 같은 시기에 가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촌에 얼마나 많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거기 있는 어민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어느 방송에 나왔다. 예를 들어서 6시 내 고향에 나왔다. 항상 뭐 좋은 프로, 고향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밝은 모습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느낄 수 있었던 게 정말 미디어가 얼마나 이 어촌과 섬을 항상 아름답게만 보여주려고 그렇게 그런 작은 상자 안에만 가둬두려고 했는지 되게 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를 보시면요. 이게 경남 남해군의 죽방명을 운영하시는 부부신데요. 여기도 이제 이거는 EBS에서 나온 내용인데 여기도 올해 그 인터뷰를 하고 방영이 된 건데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어업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우리 바로 수족관이에요. 수족관. 봄에는 항상 무엇이 많이 들었는지 기대가 돼요. 라면서 여기도 뭐 멸치가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게 멸치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이렇게 죽방염에서 잡은 멸치는 얼마나 귀한 멸치인지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건데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난달인가 2달 전에 갔을 때는 이분이 하신 인터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아드님이 이제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물려주기 싫다라는 말을 하시거든요. 그 중에서 인터뷰 하나만 가져와 봤는데요. 농업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농업을 안 하고 만약에 죽방염 이것만 하면은 생계 유지가 될까요? 농업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죽방염 한다. 아예 제 죽방염은 내려놓고 제 공사장에 가서 삽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족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또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저한테는 이건 더 이상 이것만 할 수 없다. 농업까지 같이 해야 된다.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멸치 가공하는 공장 옆에 밭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작물을 키우시면서 농업과 어업을 겸업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이거 죽방염만 해서는 이어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제 뭐 기후 변화도 있고 바다의 오염도 있는데 더 이상 멸치가 그런 남해안의 육지와 가까운 곳으로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매년 처음 보는 물고기가 올라온답니다. 종을 알 수 없는 아열대 어종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거는 포기를 해야 되겠고 결국 그래도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걸 관광화해서 체험학습을 해야 되지 않느냐. 더 이상 멸치만 잡아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밝은 내용들이 어촌의 밝은 내용들이 미디어에서 상당히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모습들이 이분들의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밝은 내용들이 이런 뒷면들을 무시한 채 이렇게 유통되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미디어에서 보는 어촌은 되게 희귀한 풍경들, 바다의 예쁜 풍경들 그리고 좀 고즈넉한 어촌 마을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그림이 되다 보니까 밝게 소비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홍보를 수십 년 동안 항상 좋은 얘기만 해온 결과는 어촌이 농촌과 그리고 지방도시 뭐 그런 것들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도 가장 낮고 그리고 인구 소멸 지수도 이제 가장 낮기 때문에 섬 지역부터 먼저 소멸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제 뭐 어촌 다음을 지키려면은 이제 이분들이 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어촌 다음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 어촌에 관광을 하러도 많이 가지만 그렇게 관광을 하러 가려면은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 이 어촌을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낙후된 어촌을 살려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고 계속 뭐 이렇게 만선이다, 풍어다, 오늘 첫 저업을 나섰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간다면은 결국은 저는 어촌은 이제 20년 뒤에는 지금의 어촌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어촌 다음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실 좀 부정적인 내용들을 다큐에 담아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업인들이 여기에 살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힘든지, 어떤 게 고쳐졌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3달 동안 계속 물어보러 다녔고, 그거를 이제 지금 편집을 해서 다음 주 금요일에 일단은 경남 지역에 방송을 할 예정이거든요. 원래는 이게 예고편을 멋있게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재를 해서 KBS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취재를 해서 좀 공개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 지금 편집이 끝나지 않아서 아쉽게도 예고편을 못 보여드리는데요. 아무튼 제가 여기 나오면서도 여기 포럼에 참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고민했던 거는, 저는 되게 좀 고발성 취재를 하고 있고 부정적인 내용들을 하는데 이런 어촌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고 했는데, 좀 진지하게 오랜 기간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그 어촌의 앞면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숨어 있는 그늘진 뒷면을 보여주는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좀 짧고 그렇게 내용이 충실하진 못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